새벽 2시 찾아오는 딸의 정체. 금방 괜찮아질 거라고? 무슨 뜻이죠? 설마 이 음식에 뭔가 탄 건 아닐까요? 저는 숟가락을 내려놨어요. 수진아, 이 음식에 뭘 넣었어? 약재 말고 다른 거. 다른 거요? 아무것도 안 넣었는데요. 거짓말 하지 마. 분명히 뭔가 넣었지? 제가 강하게 물으니까 수진이의 표정이 변했어요. 엄마, 왜 그렇게 의심해요? 제가 엄마한테 해로운 걸 넣을 리가 없잖아요. 그럼 이 쓴맛은 뭐야? 정말 약재 때문이야? 네, 정말로요. 그런데 엄마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것 같아요. 예민한 게 아니야. 정말 이상해. 그 순간 핸드폰이 울렸어요. 수진이의 핸드폰이었는데 지훈이라는 이름이 화면에 떴어요. 수진이가 급하게 전화를 받더니 잠깐 나가겠다고 했어요. 여보, 응. 지금? 알았어. 수진이가 전화를 끊더니 저한테 말했어요. 엄마, 잠깐 나갔다 올게요. 급한 일이 생겨서. 어디 가는데? 지훈 오빠가. 아이들 일로 급하게 만나자고 해서요. 그렇게 수진이가 나간 후 저는 혼자서 생각해 봤어요. 뭔가 이상해요. 갑자기 음식을 해준다고 하더니 이상한 쓴맛이 나고, 그리고 지훈이 전화가 와서 급하게 나가고. 너무 타이밍이 절묘하지 않나요? 혹시 정말로 음식에 뭔가 탄 건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갈비찜을 조금 떠서 냄새를 맡아봤어요. 확실히 이상한 냄새가 났어요. 약재 냄새가 아니라 뭔가 화학적인 냄새 같았거든요. 설마 정말로?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수진이가 아무리 변했다고 해도 설마 엄마한테 그런 짓을. 하지만 불안한 마음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머지 갈비찜은 먹지 않고 냉장고에 넣어뒀어요. 혹시 모르니까 증거로 남겨두자 싶어서. 1시간 후 수진이가 돌아왔어요. 엄마, 다녀왔어요. 어떻게 됐어? 아이들 일은? 아, 그냥. 별일 아니었어요. 그런데 갈비찜은 다 드셨어요? 아니야, 배가 불러서 남겨뒀어. 왜? 그냥. 맛있게 드셨나 싶어서요. 수진이의 표정이 실망스러워 보였어요. 뭔가를 기대했는데 그렇게 안 된 것 같은 느낌이었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잘 이룰 수 없었어요. 계속 갈비찜 생각이 나더라고요. 정말로 수진이가 뭔가 탔을까요? 아니면 제가 너무 의심이 많아진 걸까요? 새벽 3시쯤 되어서 화장실에 갔다가 돌아오는데 수진이 방에서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안 됐어. 엄마가 안 드셨어. 어떡하지? 안 드셨다고? 뭘 안 드셨다는 거죠? 그럼 다른 방법을 써야겠네. 무슨 방법이요? 저는 문 앞에서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좀 더 강한 걸로 해야 할 것 같아. 이번엔 확실하게. 강한 거라고? 확실하게 한다고? 무슨 소리인지 알 것 같았어요. 정말로 수진이가 음식에 뭔가를 탄 거였어요. 그리고 그게 효과가 없으니까 더 강한 걸 쓰려고 하는 거죠. 온몸이 덜덜 떨렸어요. 제 딸이 저한테 이런 짓을 하다니. 알았어. 내일 다시 시도해보자. 수진이가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급하게 제 방으로 돌아갔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야 하죠?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해야 할까요? 다음 날 아침 수진이는 평소보다 더 친절하게 굴었어요. 엄마, 잘 주무셨어요? 어제 갈비찜 맛이 어떠셨어요? 괜찮았어. 그런데 좀 짰던 것 같아. 아, 그래요? 오늘은 미역국 끓여드릴게요. 엄마가 좋아하시는 거로. 또 음식을 해준다고요? 분명 또 뭔가를 넣을 거예요. 수진아, 오늘은 괜찮아. 내가 할게. 아니에요, 엄마. 제가 해드릴게요. 정성껏 끓여드릴게요. 그 말을 들으니 더욱 확신이 섰어요. 수진이가 또 뭔가를 넣으려고 하는 거죠. 정성껏이라는 말에 소름이 끼쳤어요. 그래서 저는 밖에 나가겠다고 했어요. 오늘은 친구 만나러 나갈 거야. 점심도 밖에서 먹고 올게. 엄마, 왜요? 집에서 편히 쉬세요. 아니야, 오랜만에 친구들 얼굴 보고 싶어. 수진이가 실망한 표정을 지었어요. 분명히 오늘 무슨 계획이 있었는데 틀어진 거죠. 그럼 저녁에는 꼭 집에서 드세요.
제가 특별한 요리 해드릴게요. 또 특별한 요리라고요? 저는 급하게 외출 준비를 했어요. 이 집에 더 있으면 위험할 것 같았거든요. 밖으로 나온 후 저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헤맸어요. 경찰서에 가자니 증거가 없고 친구들한테 말하자니 믿어줄지 모르겠고. 그러다가 문득 생각난 게 있었어요. 우리 동네에 탐정사무소가 하나 있다는 걸 들은 적이 있거든요. 혹시 거기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김민우 탐정사무소라는 간판이 보였어요. 들어가서 상황을 설명해 봤어요. 선생님, 제 딸이 저한테 뭔가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민우 탐정은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 정말 위험한 상황이네요. 일단 그 음식은 절대 드시면 안 돼요. 그리고 증거를 확보해야 해요. 어떻게요? 녹음기를 드릴 테니까 딸분과의 대화를 녹음해 보세요.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비상벨도 드릴게요. 위험하다 싶으면 바로 누르세요. 민우 탐정이 작은 녹음기와 비상벨을 주면서 말했어요. 그리고 가능하면 그 음식 샘플도 가져와 주세요. 검사해서 뭐가 들어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데 혹시 정말로 제 딸이 저한테 해를 가하려는 걸까요? 안 믿고 싶지만 할머니께서 말씀하신 정황들을 보면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요즘 가족 내에서 벌어지는 범죄가 의외로 많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무서웠어요. 이제 수진이를 어떤 눈으로 봐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평생 사랑한 딸인데 그 딸이 저를 해치려 하다니.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수진이가 부엌에서 뭔가를 끓이고 있었어요. 엄마 오셨어요? 미역국 끓이고 있어요. 조금 이따 드세요. 고마워. 그런데 나 배가 안 고파서 저녁은 조금 이따가 먹을게. 아니에요, 엄마. 지금 드셔야 해요. 식으면 맛이 없어져요. 왜 이렇게 재촉하죠? 분명히 또 뭔가 넣었을 거예요. 수진아, 나중에 먹겠다고 했잖아. 왜 자꾸 지금 먹으라고 해? 그냥. 엄마 건강 생각해서요. 따뜻할 때 드셔야 좋잖아요. 그때 저는 녹음기를 켜기 시작했어요. 수진이의 말을 모두 녹음해서 증거로 남기려고 했거든요. 수진아, 솔직히 물어볼게. 혹시 그 미역국에 뭔가 특별한 거 넣었어? 특별한 거요?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제 갈비찜도 이상한 맛이 났잖아. 오늘도 뭔가 넣은 거 아냐? 수진이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왜 그런 소리를 하세요? 제가 왜 음식에 이상한 걸 넣어요? 그럼 왜 어제 밤에 전화해서 안 됐어? 엄마가 안 드셨어라고 했어? 뭐라고요? 제가 언제 그런 말을 들었어. 다 들었다고. 그리고 이번엔 더 강한 걸로 해야겠다고도 했지? 수진이의 얼굴이 새파래졌어요. 엄마가 엿들었다는 거예요. 엿듣기가 아니야. 우연히 들은 거지. 수진아, 정직하게 말해줘. 음식에 뭘 넣은 거야? 수진이가 한참 동안 말이 없더니 갑자기 웃기 시작했어요. 차갑고 섬뜩한 웃음이었어요.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어떻게 다 알아차리셨어요? 정말로 뭔가 넣었다는 거야? 네, 넣었어요. 수면제요. 처음엔 적게 넣었는데 효과가 없어서 오늘은 좀 더 넣으려고 했어요. 수면제라고? 왜? 왜 나한테 그런 짓을 해? 엄마를 편안하게 해드리려고요. 편안하게? 무슨 소리야? 엄마, 이제 나이도 많으시고 혼자 사시기 힘드시잖아요. 그냥 편히 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 말을 듣고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편히 가라고? 죽으라는 소리야. 수진이가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그게 엄마를 위한 일이에요. 그리고 저희를 위한 일이기도 하고요. 너희를 위해서.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지훈 오빠랑 저는 이혼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처음부터 거짓말이었다고요. 그럼 왜? 왜 거짓말을 해서 여기 온 거야? 엄마 재산 때문이에요. 지훈 오빠 병원이 요즘 운영이 어려워서 돈이 필요했거든요. 그런데 엄마가 살아계시면 유산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정말 소름 끼치는 말이었어요. 제 딸이 돈 때문에 저를 죽이려고 한다니. 수진아, 내가 정말 그런 생각으로.
엄마 화내지 마세요. 어차피 나이 많으신데 언젠가는 돌아가실 거잖아요. 조금 빠르게 해드리는 것뿐이에요. 그 순간 저는 비상벨을 눌렀어요. 민우 탐정이 위험하면 바로 누르라고 했거든요. 엄마 뭘 하시는 거예요? 수진이가 제 손을 잡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미 신호는 보내진 후였어요. 수진아, 너는 정말 내 딸이 맞아? 어떻게 엄마한테 이런 짓을 할 수 있어? 엄마도 이해해 주세요. 저희도 살아야 하잖아요. 지훈 오빠 병원 빚만 3억이 넘어요. 엄마 재산으로 정리하고 새로 시작하려고 하는 거예요. 3억이라고? 그럼 처음부터 그냥 도와달라고 하지 왜 나를 죽이려고 해? 그랬으면 엄마가 도와주셨을까요? 아마 안 주셨을 거예요.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게 확실하죠. 정말 끔찍한 딸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계산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때 현관문에서 벨 소리가 났어요. 누구시죠? 경찰입니다. 신고를 받고 왔습니다. 경찰이라고? 수진이가 깜짝 놀라더니 저를 째려봤어요. 엄마 설마 경찰에 신고하신 거예요? 내가 아니야. 하지만 신고가 들어간 거 보니 누군가는 알고 있었나 봐. 문을 열자 경찰관 2명과 민우 탐정이 함께 왔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민우 탐정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네, 다행히.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비상신호를 받고 바로 경찰에 연락했어요. 그리고 할머니께서 가져와 달라고 하신 음식 샘플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수면제가 다량 검출됐어요. 역시 그랬구나.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이수진 씨 어머님께 해를 가하려 했다는 신고를 받았습니다. 동행해 주시겠어요? 경찰관이 수진이에게 말했어요. 수진이는 마지막까지 발뺌을 했어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엄마 건강을 생각해서 한 일인데 건강을 생각해서 수면제를 탔다고요. 그리고 녹음된 내용도 있습니다. 민우 탐정이 녹음기를 경찰관에게 건네주었어요. 이 안에 피의자가 직접 자백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수진이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모든 게 끝난 거죠. 엄마 정말 미안해요. 제가 미쳤었나 봐요. 수진이가 울면서 말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미안하다고 해서 용서받을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이수진 씨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진이가 수갑을 차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미어졌어요. 제 딸인데. 아무리 잘못했다고 해도 제 딸인데. 하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들었어요. 이제 더 이상 위험하지 않다는 생각에. 할머니 정말 힘드셨을 텐데 잘 견뎌내셨어요. 민우 탐정이 위로해 주었어요. 고맙습니다.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할머니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앞으로요? 생각해보니 정말 막막했어요. 수진이도 감옥에 가고 지훈이도 공범이니까 아마 처벌받을 거고. 손주들은 어떻게 될까요? 글쎄요. 아직 생각을 정리하지 못했어요. 혹시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저희 탐정 사무소에서 도와드릴게요. 정말 고마워요. 그날 밤 저는 혼자 집에서 차를 한 잔 끓여 마셨어요. 오랜만에 마음 편하게 마시는 차였어요. 며칠 동안 음식에 뭔가 들어있을까 봐 제대로 먹지도 못했거든요. 창밖을 보니 밤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 저를 해치려 하지 않는다는 생각에 안심이 되었어요. 며칠 후 민우 탐정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할머니 수사 결과가 나왔어요. 어떻게 됐나요? 수진 씨와 지훈 씨가 모두 자백했어요. 원래 계획은 할머니를 수면제로 재운 다음에 가스 사고로 위장해서. 가스 사고요? 그래서 확실하게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다행히 할머니께서 눈치채서 막을 수 있었지만 만약 그대로 진행됐다면 정말 끔찍한 계획이었네요. 그런데 손주들은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으니까 친척들이 돌볼 거예요. 그나마 다행이네요. 제가 못 볼 꼴을 봤지만 아이들은 잘못이 없으니까. 할머니가 정말 대단해요. 이런 상황에서도 손주들 걱정을 하시다니. 대단하긴요.
그냥 살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제 정말 혼자가 됐네요. 딸도 없고 사위도 없고. 외롭지 않으세요? 외롭긴 하죠. 하지만 누군가 저를 죽이려고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죠. 그리고 진짜 가족이 누군지 알게 됐어요. 혈육이라고 해서 다 가족이 아니라는 것도. 할머니, 혹시 저희와 함께 일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뭐라고요? 탐정 일 말이에요. 할머니 같은 분의 경험과 지혜가 있으면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70살이 넘은 할머니가 탐정을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할머니께서 이번에 보여주신 용기와 지혜를 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생각해 볼게요. 그날 밤 저는 민우 탐정의 제안을 진지하게 생각해 봤어요. 70살이 넘은 나이에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 게 현실적일까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흥미롭기도 했어요. 저처럼 가족에게 배신당한 사람들이 또 있을 텐데 그런 분들을 도와줄 수 있다면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요? 며칠 후 저는 민우 탐정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선생님, 저예요. 할머니, 어떻게 하기로 결정하셨어요? 해보고 싶어요. 탐정 일. 정말요? 네. 저 같은 사람을 속이려는 나쁜 사람들이 또 있을 테니까요. 그런 사람들을 잡고 싶어요. 할머니, 정말 든든해요. 그렇게 해서 저는 75세의 나이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어요. 탐정 할머니가 된 거죠.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재미있어지더라고요. 저 같은 고령자들을 상대로 한 사기 사건들을 주로 담당했어요. 젊은 탐정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들을 제가 잘 알 수 있었거든요. 어제는 70대 할아버지가 보이스피싱에 당한 사건을 해결했어요. 내일은 80세 할머니의 재산을 노리는 조카를 조사할 예정이고요. 생각해보니 이런 일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나이 든 사람들을 우습게 보고 속이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지만 이제는 제가 있어요. 그런 나쁜 사람들을 혼내줄 탐정 할머니가 말이에요. 창밖을 보니 봄이 왔어요. 새싹들이 돋아나고 꽃들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저도 새로운 인생의 봄을 맞은 기분이에요. 수진이는 지금 교도소에서 반성하고 있을 거예요. 처음엔 원망스럽기도 했지만 이제는 그냥 불쌍해요. 돈 때문에 엄마까지 죽이려고 했다니.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살아왔을까 싶어서.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런 일에 얽매이지 않기로 했어요. 제 남은 인생은 의미 있게 살고 싶거든요.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보람을 느끼며 살고 싶어요. 오늘도 새로운 사건이 들어왔어요. 60대 아주머니가 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한테 사기를 당했다는 내용이에요. 아마 또 가족을 사칭한 사기꾼일 거예요. 이제 제가 나설 때가 되었네요. 민우 탐정이 웃으면서 말해요. 할머니, 오늘도 출동하시나 봐요. 당연하죠. 나쁜 놈들을 그냥 둘 수는 없잖아요. 할머니께서 오신 후로 사건 해결률이 2배로 늘었어요. 정말 대단해요. 대단하긴요. 그냥 경험이 많아서 그런 거죠. 나이 먹은 게 이럴 때 도움이 되네요. 민우 탐정과 함께 사무소를 나서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인생 참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75세에 이런 일을 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오히려 이제야 진짜 제 인생을 사는 것 같거든요. 수진아, 고마워. 저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내 덕분에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됐어. 그리고 진짜 의미 있는 일을 찾게 됐어. 오늘도 또 다른 모험이 시작돼요. 75세 탐정 할머니의 새로운 하루가 말이에요. 세상에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특히 저처럼 나이 든 사람들을 노리는 나쁜 사람들이 많고요. 하지만 이제는 제가 있어요. 경험 많고 지혜로운 탐정 할머니가 그들을 지켜드릴 거예요. 거리를 걸으면서 저는 자신감이 넘쳤어요. 이제 더 이상 약한 할머니가 아니에요. 정의를 실현하는 탐정이죠. 그리고 이 이야기도 여기서 끝이에요. 하지만 저의 탐정 활동은 이제 막 시작되었답니다. 여러분도 혹시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계신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거든요.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에 속지 마세요.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저를 정말로 도와준 건 민우 탐정 같은 낯선 사람이었거든요. 반대로 제 친딸은 저를 해치려고 했고요. 혈연보다 더 중요한 건 진심이에요.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도우려는 마음 말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저는 새로운 사건을 해결하러 가고 있어요. 또 누군가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나쁜 사람들을 처벌받게 만들기 위해서요. 75세의 탐정 할머니 김정심의 하루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그때까지 여러분도 조심하시고 힘내서 살아가세요. 안녕.